현대사회의 식생활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질병 암. 하지만 암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2700년 전 왕의 유골에서 전립선암의 흔적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고대 이집트의 미라에서도 암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암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의학의 역사가 곧 암과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전신에 나타나고 있는 암을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동안의 아이콘인 방송인 서정희. 얼마 전 결혼 소식을 전한 배우 김우빈. 인꼬 부부로 잘 알려진 배우 진태연. 그리고 요즘 왕성한 활동하고 있는 모델 출신 방송인 홍진경.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암을 이겨냈다는 건데요. 저도 2013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훌훌 털고 일어났지만 여전히 암은 제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방송하면서 검진을 하게 됐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초기여가지고 바로 수술을 진행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기니까 수술하면 끝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나서 항암제를 먹어야 됐고 방사선을 30번 해야 된다라는 이게 이제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가서 쐬는 거가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항암제를 먹으면서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아? 하는 고민까지 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날씨가 추워도 집에 있지 않고 운동센터를 찾습니다. 정도에 잡아주시고요. 평소 안 하던 운동까지 시작하게 된 건데요. 얼마 전부터 플라잉 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소리 나와야 돼. 소리 나오셔야 돼. 그렇죠. 손 조금 내려가세요. 잘하고. 운동 두 가지 하죠. 숨쉬기 운동하고 말하기 운동. 전혀 안 했었는데 이제 아프고 나서 내가 뭔가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약어가지고 이것도 나이 들면 막 격한 운동이나 힘든 운동하는 건 오히려 몸에 안 좋다 그러니까 살살 하는 거 그거를 찾던 중에 플라잉 요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해봤는데 와보면 어머 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게 플라잉 요가인 것 같아요.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평소 안 쓰는 근육을 사용하는 거라 굉장히 힘듭니다. 잡으러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먹을 이용해서 하니까 나름대로 재미는 있더라고요. 팔이 길어져야 네. 옆을 다시 돌아. 하지만 저도 모르게 곡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뒤로. N 돌아오시고 잘하고 계세요. 한 번 더 호흡 깊게 뱉고. 괜찮으신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줄 하나에 내 몸의 무게를 다 채워서 그런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그렇죠. 잘하셨어요. 맞아. 그 다음에 손이 다시 기운을 내서 고난도 동작에 도전해봤습니다. 앉듯이 명확하게 오케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똑바로 예. 딱 앉아보시고. 네.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아. 선생님. 자, 거기서 네. 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나요? 근데 엄청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예전에는 앉아서 여기 등 피는 걸 너무 어려워하셨거든요. 네, 근데 네. 오늘 보니까 요추 라인이 너무너무 좋아지셨고 사실 제가 처음 오셨을 때는 혈액순환도 너무 잘 안 되시고 힘든 동작해도 땀이 잘 안 나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열감이 확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몸의 전체적인 체온도 되게 향상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속안에서 그쵸, 나오는 그쵸. 땀이. 지금 막 속에서 예, 땀나고 예, 열나는 약간 느낌이 나시죠? 열기운이 그렇지, 생겨요. 그렇지. 열감이 몸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지금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니까. 요 발이 평소 땀이 나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요. 플라잉 요가를 하면서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시원해, 둘.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엉덩이
들썩 들어오세요. 살짝 겁이 났지만 결국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쉬세요. 제가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1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12살일 때 제가 유방암이 딱 걸리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딸도 내 인생처럼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게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와 두려움은 아마 당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두 아이를 놓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암투병이 끝나고 나서 건강을 좀 되찾은 후에는 암이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모든 게 암을 예방하는 거, 암에 걸리지 않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거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암을 이겨내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충청북도 괴산인데요. 산 아래에 자리한 아담한 집이 보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당에서 뭔가를 하느라 분주한 이분이 우리가 만나기로 한 전계연 씨입니다. 캠핑 기분도 내고 뭐 좀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뭐 전에처럼 아팠으면은 해고 싶어도 못했던 건데 시골이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이 좋지 않아서 캠핑 놀이는 꿈도 꾸지 못했다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뭐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호주에 가서 이민을 갔었거든요. 호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이제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한 12년 정도 살았을 때쯤 됐는데 그때 제가 진단을 그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거기 있다가는 제가 뭐 가족들도 못 보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과 형제들과 있는 고향으로 와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계속된 혈변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대장암 3기까지 진행된 상태로 암세포는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대장에 자리하고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큰 수술을 해야만 했었는데요. 수술하고 나와요. 사실 수술만 하면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인공항문으로 불리는 장루주머니를 부착해서 대변을 배출해야 했습니다. 직장을 제가 잘라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4cm 되는 암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었어요. 장루를 달게 됐는데 삶이 너무 그 질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었죠 그때. 밖에도 그 외출하는 것도 두렵고 통증도 있고 또 일상 생활이 잘 안 되죠. 인공 항문이다 보니까 밖으로 이제 배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았죠. 장루주머니는 대변 배설에 문제가 생겨서 복부에 따로 부착하는 건데요. 주머니에 대변을 받아 배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대장암은 약간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증상을 이제 느꼈다. 뭐 혈변이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변비가 굉장히 심해졌다든지 체중이 빠졌다든지 뭐 이런 증상을 느꼈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많습니다. 대장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무너진 장 건강을 줄 수 있는데요. 한 해 동안 한국인이 가장 많이 진단받은 암 2위입니다. 갑상선암 다음으로 대장암이 2위에 등극하고 있고요. 이 전이율이 좀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단 당시에는 보통 한 20%가 전이가 있고요. 또 뭐 수술을 했더라도 전이가 다시 생기는 확률이 한 30에서 50% 정도로 좀 높게 알려져 있습니다. 계연 씨 역시 바로 대장암 수술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파산으로 전이가 돼서요.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동시에 받았는데요. 이후 걷기 힘들 정도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건강해진 모습. 숯불을 피우더니 그 위에 과일과 채소를 올리는데요. 오, 저도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고기는 잘 안 먹고 먹게 되면 찌거나 삶거나 이렇게 먹고 야채는 이렇게 구워 먹어요. 야채나 곡식은 구워 먹으면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이 영양이 더 올라가고 또 이제 그 제철마다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조그만한 텃밭이지만은 거기다가 제가 직접 농사 져서 이렇게 유기농으로 해서 먹습니다. 신선한 야채들은.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숯불에 구워 먹으면 별미가 되는데요. 물론 그전에는 고기파였답니다. 제가 암 걸리기 전에 식사 생활이 그때는 호주에 있었거든요. 호주에서 있으면서 정말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고기 좀 싸고 또 구하기도 쉽고 제가 거기서 또 하숙도 하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고기다 보니까 고기하고 가공식품 소세지 뭐 또 고기가 이제 또 타도 뭐 그냥 먹고 이랬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일 큰 거는 그 이민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겨울에는 얘가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보약이야, 보약. 지금은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암 환자였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건강한 모습인데요. 캠핑 놀이를 마치고 추위를 피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물에 뭔가를 넣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아, 네. 이거 인삼 다당채라는 건데요. 제가 항암 시작했을 때부터 이거 먹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당시부터 인삼 다당채를 따뜻한 물에 타서 섭취하고 있다는 그녀. 어떤 도움이 될까요? 몸도 따뜻하게 데워주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혈액순환에도 좋고 또 면역력도 올려주는 것 같아요. 암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 뭐 지금은 좋아졌지만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삼 다당채가 뭔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인삼은 한방에서 주요한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삼에는 대표적으로 진세노사이드 사포닌, 단백질, 지질, 비타민, 다당류 등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인삼하면 사포닌을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인삼 다당채는 이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성분입니다. 최근에는 인삼 다당채가 면역 반응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임상 연구에서는 면역세포 기능과 연관된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보고들이 있어 면역 조절 측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삼 다당채를 섭취하자 면역력과 연관이 깊은 NK세포 활성도가 8주 후 약 35.2%가 증가했고요. 14주 후에는 약 40.2%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인삼 다당채는 면역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식세포의 활성도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인삼 다당채는 방사선과 항암제로 인해서 파괴된 조혈 기능을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인삼 다당채는 암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특히 폐암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동물 실험 수준에서는 인삼 다당채나 홍삼 다당채를 사용했을 때 종양 성장 억제와 면역 관련 지표 개선이 관찰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폐암 모델을 이용한 쥐 실험에서는 인삼 다당채 처리군에서 종양의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말초 혈액에서 T세포의 비율과 NK세포 활성 같은 면역 관련 지표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항암제와 함께 투여했을 때 종양 무게가 감소하고 생존 기간이 연장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그날 오후 개연 씨가 보온병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힐링 스팟을 찾아가는 것이 그녀가 실천하는 운동인데요. 어디로 가는지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곳이 바로 개연 씨만의 비밀 장소. 집에서부터 20여 분 걸어오면 만날 수 있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다 보면 암에서 벗어난 본인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답니다. 이제 암이랑 이제 이별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유럽 여행 선물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왔는데 건강하니까 또 그런 데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고 자연식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건강을 잘 관리해서 암하고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계현 씨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 5,000개 이상의 비정상세포인 E형세포가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이런 E형세포를 제거해 암세포로 자라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NK세포는 전신을 순환하며 감염이나 손상된 세포, 초기 암세포 등의 이상세포를 빠르게 인식하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암줄기세포의 생존과 증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NK세포 활성도인데 활성도가 낮아지면 암세포 등 비정상세포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NK세포 활성도 수치가 300 이하면 면역력의 상태가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실제로 건강한 일반인과 암 환자의 NK세포 활성도, 즉 면역력이 상당 부분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첫 1년, 진단받고 첫 1년 이내 재발된 확률이 가장 높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3년 이내 재발될 확률이 대부분의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인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면역력을 도와주는 우리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것이 또한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암. 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한 병원을 찾았는데요. 안으로 들어서자 암이라는 단어보다 면역력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면역력이란 원래 면역이라는 게 이제 뭐 면하다, 피하다 이런 뜻이고 역은 뭐 역병이란 뜻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전염병 이런 것을 피하는 그런 힘을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에 그 병원균이나 뭐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 등의 항원이 공격을 할 때 이에 저항하는 능력을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외부 이물질, 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거에 대한 인체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면역력이 강해지면 병원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몸 안에 들어온 병원균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면역력이 낮아지면 각종 세균, 바이러스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고 그래서 대상포진, 뭐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암까지도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낮아지면 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곳에 입원한 환자들의 치료 목적은 면역력을 높여서 암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이곳에 입원해 있는 김미자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한눈에 봐도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제작진을 보고 몸을 일으키는데요. 현재 미자 씨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어디가 문제인 걸까요? 처음에는 호흡이 차서 천식인 줄 알았는데 치료를 해도 안 나아서 대학병원에서 후두암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가장 불편한 점은 목의 가래를 빼는 석션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목의 관이 주위의 피부를 눌러서 아파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 하루에도 몇 번씩 목에 삽관한 관을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침샘암의 조직 형태가 나왔어요. 근데 부위가 침샘이 아니라 후두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두암이라고 하는 건 사실 위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에 생겼다라는 의미인 거고 사실은 그 세포 타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샘암 타입을 가졌어요. 그래서 좀 희귀하면서 치료는 침샘암에 준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암은 또 불행하게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없어지지 않고 전이나 재발이 잘 되는 암이에요. 그래서 계속 관찰이 필요하고 그래서 보통 5년 생존율은 한
50에서 7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병동에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자 씨에게도 식사가 전달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입으로 음식을 먹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쉽게 숟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음식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입맛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은 잘 먹어야 한다는데 음식 먹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항암 치료 이후 먹는 게 힘들어진 건데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항암 치료도 중단한 상태라 누구보다 잘 먹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음식을 먹는 것도 이제는 고통이 됐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 건지 죽으려고 받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많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힘든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제 면역력 저하, 구역질, 탈모 등이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고 또한 심리적으로도 많은 위험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항암 치료는 보통 2주나 3주 간격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재발이나 전이가 있는 항암 치료의 경우 어떤 정해진 횟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있고 유지가 되는 한 지속적으로 항암 치료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이 치료 부작용을 견뎌야 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미자 씨가 스케치북을 챙겨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미자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침샘에서 기원하는 그 암이에요. 침샘. 이게 나쁜 놈이야. 네? 나쁜 놈이고 이게 숨 쉬는 구멍인데 되게 좁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좋은 치료 방법은 방사선하고 항암을 같이 하신 거예요. 얘가 조금 늦게도 사실 재발이 잘 될 수 있어요. 다시. 필요한 게 이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한 30-40% 정도는 재발할 수도 있어요. 예? 예. 하루빨리 면역력을 높여서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재개해야 하는 상황. 오늘도 미자 씨에게는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치료가 시행됐는데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 중에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론 미자 씨도 암에 걸리기 전에는 늘 밝고 건강했습니다. 여행 다니는 걸 누구보다 좋아했고 늘 활발하게 생활했는데요. 지금은 그때 그 시절이 꿈 같은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상황.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암을 진단받게 되면 암에 따른 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치료는 주로 이제 또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항암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가장 빠르게 사멸시킬 수 있는 치료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다양한 부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암세포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상세포까지 사멸시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항암 치료 시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균성 감염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원래 있었던 암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또 전이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면역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습니다. 실제로 항암 치료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치료를 중단하고 면역 치료에 집중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한 면역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들이 모두 암 관리와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든 생활이 암 관리를 위한 면역력에 맞춰져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바뀐 건 먹는 음식입니다.
밖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더라도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선택합니다. 좀 까다롭나요? 그래서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 있을 정도인데요. 집에 있으면 직접 해 먹어야 되는데 이곳에 오면 건강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 난 뭐해? 안녕. 되게 친한데 아, 궁금하세요? 저희 아들이에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애는 별로 오는 거 안 좋아하는데 제가 가끔 들이닥쳐서 돈 내고 갑니다. 맞지? 저는 뭐 돈만 내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잔소리는 안 하지 내가? 안 하죠. 고마워. 이곳은 우리 아들이 하는 작은 식당인데요. 제 상황을 아니까 더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이것저것 챙겨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주 와서 사 먹고 있습니다. 물론 단골 손님이라 제 취향도 아주 잘 아는데요. 제가 오면 묻지도 않고 따뜻한 물부터 내어준답니다. 오, 땡큐. 따뜻한 물. 오, 고마워. 사실 저도 인삼 다당채를 챙기고 있는데요. 주로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물에 타서 마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먹는 인삼 다당채. 이제 이게 필수예요. 특히 요즘처럼 추울 때 마시면 속이 따뜻해지는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난히 더위를 타거나 추위를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은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흔들렸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몸이 필요한 만큼의 열을 효율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혈액순환과 대사속도, 신경계 반응 등이 전반적으로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말초순환이 저하되고 조직으로 산소 공급과 면역세포의 활동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세포 덩어리가 생기고 이 세포 덩어리가 신체 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증식하는 것을 암이라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저체온 상태는 혈류 감소와 면역 저하로 질병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항암 치료를 하는 암 환자들에게도 또 평소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인삼 다당채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인삼 다당채가 면역 세포로 알려진 NK 세포와 T 세포를 모두 생성해서 암의 면역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동물 실험에서는 한 그룹에게는 방사선만 쬐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인삼 다당채를 투여하며 방사선에 노출했더니 이 그룹의 쥐만 모두 생존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표현은 서툴지만 우리 아들이 제 걱정을 참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투병 생활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옛날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이제 걱정이 될 때도 있죠. 유방암 걸리셨을 때 치료하실 때 좀 많이 아프셨어가지고 네, 그때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엄마가 워낙 몸무게도 적게 나가고 몸도 이렇게 강한 편이지 않다 보니까 치료받으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셨어가지고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나시면 그 자리에서 이제 못 일어나셔가지고 한 거의 10분 15분 항상 이제 네, 못 일어나시고 그냥 누워 계셨던. 뭐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먹는 거를 좀 잘 챙겨 드시게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군요. 보기에도 예쁜 음식이 맛도 좋은 법. 오늘따라 맛이 더 기대가 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그래서 멋진 밥점 차려줘서 고마워. 네. 요거는 에그 베네딕트. 네, 그리고 요거는 포리지 이렇게 빵에 얹어서 싸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터졌어. 이제는 본인이 부모 노릇을 하는 것처럼 제가 제대로 먹나 옆에서 이렇게 살뜰히 챙겨줍니다. 연어랑 딜이랑 사과를 아들이 직접 해줘서 그런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할 때면 그 고통스러웠던 항암 치료를 이겨낸 보람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안 짜. 이렇게 보니까 마치 저를 엄마가 아닌 딸처럼 대하는 것 같네요. 기분이 참 묘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스케줄 관리도 하고 지인들한테 전화도 하는데요. 웃고 떠들다 보면 엔돌핀이 막 돌거든요. 알았다. 그날 만나요. 나당합니다. 물론 방송활동 준비도 합니다. 건강을 되찾고 나서부터는 제가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무척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전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으쌰, 저 계산할게요. 계산은 정확하게 합시다. 모자 사이지만 계산은 정확히 제 신조입니다. 국물도 없어요.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하면 불편해요. 다음에 오면 또 깎아줄래나 안 깎아줄래나 이런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은 철저하게 가족관계 디시 없이 짤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할게. 잘 먹고 잘 내고 가면 되는 거죠 뭐. 저는 뭐 어디에 조탁하더라 카더라 통신 잘 안 믿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거는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게 첫 번째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암을 이겨낼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환자의 입장에서는 나 할 수 있을까,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젊을 때는 면역력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제일 중요한 게 면역력이고요. 그게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인삼 다당체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은요, 유방암 세포에 인삼 다당체를 투여했더니 암 세포의 성장과 활성도가 감소됐다고 그러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들에게 인삼 다당체를 섭취하게 했더니 종양괴사인자 활성도가 44.5%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삼 다당체는 암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쥐에게 항암제와 인삼 다당체를 함께 투여했더니 생존율이 약 53% 증가했습니다. 이번엔 인삼 다당체로 부부가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이들을 찾았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까지 좋기로 유명한 강원도 철원인데요. 드넓은 평야에 수많은 염소들을 방목한 후 잘 뛰어노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빨리 와. 염소들의 친구이자 관리자인 남궁일용 씨입니다. 왜 날씨 추운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추운 것도 아니야. 강원도는 뭐 오늘 같은 봄날씨나 똑같은 거지. 여기는 막 20도, 30도가 뭐 대반이니까. 눈이 안 녹잖아, 여기는. 하루 종일 산에서 놀다가 이미 한 마리가 묶여 있으니까 저녁에 다 들어와 또. 올해 나이 78. 하지만 영하의 날씨에도 환한 얼굴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염소들을 돌보는데요. 사실 일용 씨도 노후를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그것도 염소들과 함께 보내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이게 서울에서 젊었을 때는 뭐 사업한다고 뭐 술, 담배, 뭐 스트레스에 위장병, 뭐 간장병, 몸이 아파 도저히 못 살겠어서 주로 이제 간, 경화, 뭐 일절 먹지도 못하고 피곤하고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 얼굴이 노랗게 되고 황달까지 오고 막 그래. 결국 병원을 찾아 각종 검사 끝에 받게 된 진단은 일명 간경화로 불리는 간경변증이었습니다.
이는 간세포의 만성적인 염증과 손상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으로 부드러워야 할 간 조직이 점차 섬유화되고 단단해지는 질환입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 이렇게 간의 구조가 변형되면서 대사, 해독, 면역 조절과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간은 70%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도 뚜렷한 통증이나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악화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치료 시기를 놓쳐 간암으로까지 발전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간암의 위험까지 안고 그대로 도심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건강을 위해 산골 생활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후 자급자족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건강관리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후 황달도 사라지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던 피로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염소 뒷바라지를 하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일용 씨. 어이, 그때 누군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드는데요. 어이. 언덕 위에서 화답을 보내오는 이분은 일용 씨의 아내입니다. 사실 부부가 처음부터 산골 생활을 함께한 건 아닙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처음엔 저 주말에만 보고 그랬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주말 부부 보다가 요즘에는 여기 공기도 좋고 그래서 와가지고 하루에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실 아내가 뒤늦게 이곳으로 터전을 옮긴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암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했는데 유방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한 몇 년 동안 배란간에 뭐냐면 소화도 못 시키고 설사하고 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해본 결과 유방암이라고 진단이 나와가지고 약 이제 치료 한 8차인가 몇 차까지 아마 항암 치료를 했을 거예요. 머리 빠지고 예, 토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항암 치료할 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우 이런 거 하기 싫고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런 거 안 하고 나 그냥 포기하겠다고 신랑한테 막 머리광도 부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걸 참고 견디니까 이런 좋은 날이 오네요. 그러니까 유방암 진단 후 항암 치료 후유증에 시달리던 아내도 도심 생활을 접고 산골로 들어온 건데요. 두 손을 잡고 나란히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항아리들로 가득한 토굴이 나옵니다. 아이고 다리가 잘 잘 되나? 있나 봐봐. 잘 있나 봐. 오야. 부부가 하루에 한 번 토굴에 들러 항아리 속을 확인하는데요. 이게 저 보물 창고인데 금보다 더 좋은 우리 부부의 건강을 지켜준 여기 땅굴인데 여기는 이제 천연 발효식초 2년이 돼야 2년이 된 것들이야. 발효 이제 숙성시키는 과정이고 우리가 부부가 건강을 위해서 이 식초를 담그고 발효청을 담그고 끝없이 줄 서 있는 항아리들. 이 안에 부부의 건강 비결이 있습니다. 이게 산 돌배에 청을 만드는 과정인데 아내의 암 관리와 남편의 간 건강을 위해 천연 재료들로 몸에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고 있답니다. 몇 년 잘 됐지? 익었나 지금 몇 년 발효. 됐어? 몇 년 됐어요? 이거 뭐 몇 년 된 게 아니라 한 3개월이면 빼내는 건데 오래될수록 좋은 거지 이거. 그래서 아주 달고 맛있어. 이 정도면 보물 창고 맞습니다. 배뿐이 아니라 막 사과, 포도, 야생초라는 야생초는 다 담는 거야. 이거 100가지 약초.
각종 약초들을 구해 발효청과 식초를 만들어 먹는 건데요.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물수록 몸에 좋은 것들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춥지? 추운데 우리 따뜻한 거 먹을까? 그래. 내가 가져왔어요. 토굴에 올 때마다 아내가 챙겨오는 것이 있는데요. 따뜻한 물에 뭔가를 넣습니다. 건배할까? 건배? 건배합시다. 건강하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에 뭔가를 타서 마시는 부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애들이 와도 안 주는데 내가 간이 안 좋고 위가 안 좋고 그랬을 때부터 이걸 꾸준히 이걸 먹었는데 임삼다당제. 임삼다당제를. 그런 거야? 먹어. 우리 이거 꾸준히 먹으면서 건강하자고. 아우. 아, 인삼 다당제를 즐기시는군요. 아, 여기 이제 몸도 안 좋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러니까 여기 시골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여기 시골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또 무슨 인삼 다당제라는 걸 좋은 게 있다고 한번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그냥 꾸준히 이제 이거 먹게 됐는데 맛도 괜찮고 나하고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회복도 좋아지는 것 같고 괜찮다 하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추운데 진짜 감기라는 거 모르고 살았어요. 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간이라는 게 회복하기가 힘든 건데 그걸 꾸준히 먹으면서 효과가 좀 많이 좋아져 갖고 뭐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간 건강을 회복해서 정상 간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논문을 살펴보면 간이 손상된 쥐에게 인삼 다당제를 투여한 결과 간의 괴사 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삼 다당제가 간 독성 물질들을 감소시켜서 염증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간세포 괴사 부위가 크게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요. 부부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풍경입니다. 바로 이게 부부만의 황토 찜질방이랍니다. 아 시원하다. 아이고 땀 많이 흘렀네. 아이고. 이제 땀나기 시작하네. 땀나기 시작해. 여전히 인고 부부시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시원하셔? 땀나니까?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산에서 삶 재배하고 일을 하다가 어머는 겨울에 춥고 그래서 찜질방을 내가 100% 황토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불때 갖고 건강을 위해서 찜질을 가끔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소나무 잎으로 몸을 살짝 때려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물론 향도 좋다고 합니다. 지금은 젊었을 때는 뭐 이런 것도 몰랐는데 지금 나이 먹고 아프고 나니까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우리 나이 때는 다들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그러는데 음식만 조절 잘해도 약도 안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암이라는 건 내 곁에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도 못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시골에 와서 신랑하고 야채 뭐 이런 공기 좋은 데서 자연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음식 조절 잘 하면서 면역력을 키웠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됐습니다. 고마워요. 힘든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 더 애틋해졌다는 부부.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서로를 챙기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삼 다당제. 하지만 기억할 부분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인지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알레르기 체질이 있거나 치료 중인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한 뒤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나를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평소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섭취하면서 스트레스도 바로바로 덜어내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다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병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암이라는 것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평소에 꾸준히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겠죠? 즐거운 프로그램에서 play the next channel